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현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5.08포인트, 1.52% 하락한 2274.49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내린 78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라고 파악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니까 반대로 위험 자산의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자, 9월 금리 인상에 이어서 연내에 또다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 연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히든스타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의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고요. 푸짐한 상품 받아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은 꽤 오랫동안 못 봤어요.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힘차게 한번 방송해 주시겠죠? 네, 제가 또 주식 와이프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남편은 주식이고 딸은 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장대 양봉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니 이런 태풍 콩레이와 함께 장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긍정적인 전망 들고 왔으니까 오늘 좀 기대하시면서 방송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정리를 해보죠.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지수보다 더 빠지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뭐 2,300선 무너지는 게 이제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아래꼬리 달고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음봉을 딱 꽉꽉 채워가지고 떨어뜨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거든요. 지금 곧 있으면은 이 10월 10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닝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과거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키워준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다 박스권 형성해주면서 이제 추세를 좀 상방으로 들어 올리네 했는데 그냥 그대로 지금 하방으로 눌러주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지지해준다고 하고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반등 주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꾸라지다 보니까 뭐 실제로 종목 자르고 들어가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좌절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제가 항상 이제 종목 들고 올 때 강조드렸던 게 있죠. 곧 있으면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 것이고 항상 종목을 들어가고 매수를 할 때는 종목이나 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리를 잘 보고 들어가야 한다.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 제가 실적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PER도 제가 자주 또 이제 힌트로 제시를 하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종목들은 빠져도 일정 이상 잘 빠지질 않습니다. 추세만 안 무너지면 들고 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증시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은 이제 10월 10일부터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다시 또 장이 변화 국면을 맞이할 거거든요. 그 전까지 장 흔들린다고 같이 뭐 종목 손절치고 이런 그 매매를 하기보다는 추세 잘 지켜주면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아쉽게도 790선 내줬습니다. 아까 긍정적인 전망 가지고 오셨다고 하신 걸 보니까 지금 이 시기가 매수의 적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황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10월 달이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을 때 주식와이프는 유독 코스닥 시장이 현재 단기 고점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잘 하시면서 리스크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장이 고꾸라졌을 때 실망감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이 깨지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12월 달까지도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고 있고요. 또 고금리, 또 고유가, 고환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다가 또 터키발 금융위기까지 악재에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지더라도 이상할 리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또 수급이 없었습니다. 개인 수급, 외인 수급, 기관 수급까지 거의 전무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수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차트상으로 흐름 좀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 섹터와 함께 지수가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구간이 투바닥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일본의 사케다 전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중 바닥형, 삼중 천장형 패턴이라고 해서 삼봉을 찍고서 내려가면 약세장이 나오고 또 내지는 삼봉을 뚫어주면 강세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번에는 이제 삼봉을 만들어 줬었는데 이 삼봉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약세장이 나왔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중요한 구간인 것은 바닥 구간에서 이제 쓰리바닥을 찍어주러 가려는 흐름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 상승장이 오려는 조건이 부합되려면은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구간을 뒤져줘야지만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고 올해 안에 다시 900포인트대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휴일이나 연휴가 껴있을 때는 시장의 수급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화요일이 바로 이제 한글날이 있겠죠. 월요일까지는 시장이 하락이나 행보장이 나올 가능성을 봤을 때 시장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770포인트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770포인트대까지는 일단 하락 구간을 열어두시고요. 쓰리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 구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기회를 황금 매수 타이밍인 적기라고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 이제 낙심해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양시장 모두 분석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단타장의 전문가께서 아난티 가지고 오셨는데요. 와,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빨간불을 켰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뭐 이 미 폼페이오 장관 방북 기대감 때문에 이 실제로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을 한다고 했다가 또 이걸 번복을 했죠. 그러면서 뭐 방북 안 한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들이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이게 한번 예전에 당했던 거라 투자자분들이 면역이 되셔가지고 그때 낙폭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더 전에는 또 이제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이 이제 회담을 한다, 북미 회담 진행한다, 정상들끼리 만난다 한다 해놓고 또 이제 트럼프가 안 한다고 이제 취소를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한가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폼페이오가 다시 한번 또 안 간다 이런 얘기 하니까 두 번째는 면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올라가는 요인 같은 경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경협주인지 아닌지를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5월 25일 날 개파락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러면 이제 이게 남북경협주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북미 회담 안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다시 뭐 주말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뭐 갭상승 올리면서 대세
뭐 대세 상승 이끌어낼 것 같이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락세 이끌어냈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폼페이오가 방북 안 한다고 했을 때인데 이때 이후로 이제 면역이 되고 나니까 지수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잠시 조정은 있지만 그대로 들어올리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줬는데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갭상승은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은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난티 같은 경우에 여기 21선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N자형 파동 그리면서 전고점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수익 노려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실적을 어느 정도 보시면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난티는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더 현명하겠다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아시아 종묘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낮부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급등장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 사업이 이 종자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관련됐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뭐 뉴스야 뭐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닐까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뉴스가 나오면 또 움직이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아다르고 또 어다르고 하는 게 또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뉴스 이슈가 붙어서 또 올라간 것도 있고 제가 뭐 뉴스 지금 현재 자막에다가도 붙여놨긴 했지만 또 새로운 또 뉴스로 치자면은 대북의 이런 종자 10톤을 또 지원하겠다라는 이슈가 또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뉴스가 지금 붙은 건 아니고요.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5월달, 6월달경에 대북 이슈 파동 불었을 때 그때도 이제 농업 지원 경협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 상승분을 일으켰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눌림 구간 나왔다가 한 번 더 다시 뉴스가 붙으면은 이렇게 또 다시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일단 주가적인 흐름 보면서 제가 대북주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 종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케다전법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가 그 3중 바닥형, 3중 청정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패턴 보시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경에 거쳐서 지금 이제 그 패턴이 우리 시청자분들 눈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려드리면 좀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봉우리가 3개 정도가 이제 만들어졌다가 이 뚫어주지 못하고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약세장이 나온 흐름들이 포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가대납폭 구간이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저점을 올려주는 구간에서 쌍바닥을 디뎌주고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일명 저점을 디뎌주는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제 구간대를 돌파해준 6,100원 선을 돌파해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면 사실 지금 현재 못 돌파해줬었던 구간이었거든요. 이 6,100원이. 근데 뉴스가 한번 또 띄워주고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대북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디프도 올라갔었고 아난티도 올라갔었고 아시아 종묘도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전에 또 올라갔었던 바로 지난달에 올라갔었던 대장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바로 푸른 기술, 또 화성밸브와 같은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대장격 종목들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이 차기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바로 이러한 종목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AS 해드릴 건데요. HL사이언스 가지고 오셨네요. 매수일 10월 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43,000원인데요. 이 종목 시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수익권에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시장 빠지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HL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수적으로다가 현재 이 종목이 올라가는 모멘텀 역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 HL사이언스 제가 오늘 AS를 해드리려고 들고 나왔는데 지금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 번 더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시 좀 조정 나오면서 종목이 살짝 눌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점을 연속적으로 달성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돌파를 못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실제로 37,000원 돌파를 하고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한 매물대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주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실제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그대로 이제 상승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시면은 이 그 특정 매물대를 뚫지 못 해주다가 뭐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고점 한번 찍어주고 그대로 들어 올리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37,5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 공략해드린 이유가 또 뭡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좋은 매수 타점을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좋은 매수 타점은 과연 무엇인가?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것은 고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싼 가격에 산다고 해서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닙니다. 손절가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목표가는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HL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바닥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보시면은 바닥이라고 한다면 뭐 2만 원 부근이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지 분명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뭐 4만 원 위로 지금 주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좋은 자리냐? 손절가 37,500원 잡고 가면은 상당히 이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점까지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하셨을 때 뭐 5만 원까지도 길게 내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쭉 열려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HL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목표가 43,000원 제시는 해드렸지만 증시가 어느 정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린 것이고 만약에 추가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 37,500원 여기 지지 라인으로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손절가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원래는 좀 더 낮게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만 37,500원으로 수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43,000원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사이언스 홀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신풍제약입니다. 매수일 9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9,400원인데 이미 목표가는 터치를 했네요. 최고가 수익률이 바로 26.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땡땡제약 역시 좋네요. 네, 그렇죠.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야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그런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미리 선취매를 했었고 이슈가 나온 날에는 이제 미 FDA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 구간을 만들어줬던 종목인데 이 구간 좀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인 전략 제가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제가 막 3바닥 그리고 뭐 3중 바닥형, 뭐 3중 천정형 패턴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보이시나요? 바닥 구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찍어주고 나니까 어떤 구간이었나요? 이 8,300원 구간을 돌파해주는 뭔가 강력한 이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강력한 이슈를 바로 이 신약 FDA 그 승인 이슈로 바로 강력하게 날려버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매물을 소화하면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이제 캔들이 나왔을 땐 유성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캔들이 뭐냐? 장중에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는 음봉으로 매도세로 인해서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다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음봉구가 떨어지는데 장이 지금 이제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지금 흡산병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안 파셨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고요. 만약에 재공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락 구간이 멈춘 후에 다시 한 번 더 재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AS 종목은 S트래픽입니다. 9월 10일 매수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9,000원인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도 될까요?
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예, 바로 7일에 이제 폼페이오 미 그 국무장관이 다시 한 번 더 그 실무회담을 갖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런 이슈들이 또 한 번 들어와 준다면 탄력을 받아서 주가 또 상승분을 한 번 더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고점 종목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가 핵심적인 매수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매수 구간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공략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공략한다면은 17,000원 구간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봉상에 지금 19,000원 구간대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목표가 19,000원까지 잘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된 탄탄한 종목인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해를 넘어가는 말 그대로 이제 연초 정도 되면은 흔히 말하는 좀 중소형주들, 우리가 좀 이제 속된 말로 잡주다 뭐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중소형주들 상장 폐지 앞둔 종목들이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연초가 되기 전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지금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좀 정석대로 흘러가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대비해가지고 지금 증시가 무너지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인데 야, 증시가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눌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10월 15일부터 이제 10월 중순이죠.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 실적 좋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실적이 좋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적이 20%가량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이미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증가 기대주가 이렇게 20% 실적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말 그대로 주가는 항상 가격이 선반영된다 그러죠. 선반영이 돼서 컨센서스가 나왔으면 실적 컨센서스에 발맞춰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려주던지 뭐 최소한 올라갔다가라도 빠지던지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 횡보. 오히려 살짝 올라가는 척하다가 증시 빠지니까 같이 조정. 그냥 이러한 움직임이라서 지금 매수해놓으면은 증시 그가의 거 떨어져도 두렵지 않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힌트가 20% 증가할 것이다 라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고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종 장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달을 이래가지고 뭐 돼지의 신장을 우리가 이식하고 이런 건가요? 야, 너무 공부를 미리 해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소름이 잠깐 돋았네요.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좀 장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맞추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이 핵심 키워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원래는 국내 유일 뭐 연구개발하는 자회사다 이렇게 넣으려다가 이종장기까지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냥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타장인이 항상 강조하는 유일하게 하는 거는 항상 이 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안 망하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이종장기 연구개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 시즌에 발맞춰가지고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실적 컨센서스가 높다 그래가지고 예상이 된다 해서 올라가진 않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상치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 주는 게 정석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나왔을 때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올라갔다, 어닝 쇼크다 하면 그때 가서 떨어지는 거지 컨센서스가 예상이 이미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것 자체는 아직 출발을 안 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수 조정에 떨지 않고 들어가도 되는 바닥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국내 유일이라는 이슈를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계절적 요인으로 집중이 되는 게 이 조류독감 이슈들이 있거든요. 거기랑도 살짝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절적 요인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우리 단타장 전문가께서 그 힌트를 후하게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국내 유일이면은 세 개도 아니고 딱 한 개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생각나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벌써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자신감. 몇 가지 제가 이제 좀 이제 힌트를 한 3가지 정도는 좀 꼽아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종장기 쪽이라고 본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지금 이제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내려가고 있을 때 왜 하필 제약바이오 섹터를 추천을 해줬을까? 센스가 없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세에 맞는 그런 이제 종목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가지 종목 정도 제가 골라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엠젠 플러스 이제 종목을 한번 골라드리고 싶어요.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제 보유한 종목인데 인간에게 또 이식이 가능한 돼지 장기를 이제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이전에 한번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의 이제 그 기업 그 이사진들이 또 돼지 복제 전문가 중심으로 또 이제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전문 기업 집단이 또 만든 게 엠젠 플러스고 지금 뭐 전세 역전 패턴 항상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대납폭 구간 이런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구간들이 나온 걸로 보아서 엠젠 플러스도 좀 유력한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트 바이오인데 설마 오리엔트 바이오가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뭐 모험을 해보자면은 지금 또 최근에 거래량이 또 한 차례 들어와줬고 눌림목 구간에 또 가까운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지금 실적 좋은 거 보셔가지고 거래량 들어온 거 보셨다면 이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도 이제 이종 그 장기 이슈 그 탄력 받아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 이제 N자형 파동 기대하면서 가지고 왔다면 이 종목도 한번 이제 캐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지바이오 역시도 지금 현재 과대납폭 구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종목권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종장기 회사 그 자회사였나요? 그 옵티팜이라는 그 기업이 10월에 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까지 제가 한 세 종목 정도 가량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열어볼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첫 번째 힌트부터 계속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종목인가 봐요. 네, 제가 이 PER을 요새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이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놈의 PER이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증시 조정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PER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단기적인 전략에서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 개선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지 여부를 지금 살펴보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월 중순부터 해서 본격적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 실적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것까지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축산 사업 영위하면서 사료 첨가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뭐 예전에 이글벳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접해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세 가지 힌트가 모두 열렸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은 이지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엠젠 플러스도 보이고요. 앵커님과 케미짱 하면서 단타장인님 이지바이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을이 되어 더 멋있어진 단타장인님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라고 왔네요. 자, 가을 남자 단타장인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가 있나요? 멋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문제가 되게요. 제가 이게 B형이라서 이게 혈액형 이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네. 감정을 잘 못 숨깁니다. 칭찬하면은 얼굴에 드러나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칭찬하실 때는 돌려가지고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답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제가 오늘 또 힌트를 쉽게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번에 연말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좀 쉽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가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은 땡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땡땡 제약. 그리고 이번에는 땡땡 선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제가 100%, 1000%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이제 9월 달에는 수렴 이평선에서 급등 구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렴 이평선 구간에서 최근에 비츠로시스가 또 급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인디에프나 뭐 아난티 또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 또 놓쳤다고 되게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또 특징을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잘 짚어보시면은 또 매매하실 때 또 비슷한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하시겠죠? 바로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우리 앵커님은 어떤 선일 것 같습니까? 빨간 선? 잘 모르겠어요. 빨간 선 맛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어주시니까 그 선 아닐까요? 네, 저는 이제 20주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끄럽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인디F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F 차트 보시면은 오늘 이제 이 주봉상의 파란색 선을 좀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이 20주선이 갖는 의미가 이제 생명선이자 심리선입니다. 그래서 중기선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선에서 지금 최근에 급등 구간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다가 현재 급등이 나와준 게 인디F에서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시아 종묘에서도 이 20선 구간대를 지지를 잘 받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또 한 번 급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또 언제 나왔었냐? 바로 이전에 KPX 생명과학에서도 이 20주선을 딛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요. 어떠세요? 이 20주선 보니까? 네, 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20주선을 딛고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추리하시면서 대체 20주선에 타 있는 캔들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추리를 좀 해보시라고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두 번째 힌트 들어보고 싶은데요.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후보군이 확 좁혀졌네요. 남북 경협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필명은 주식 와이프인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시기 전에 대북주의 누나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이번 시즌에선 또 제약주가 많이 가다 보니까 대북주를 조금만 들고 왔었는데 제가 시즌 1에서도 그렇고 시즌 2에서도 그렇고 대북주로 수익률을 굉장히 또 많이 올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북주를 안 들고 올 수가 없었는데요. 대북주와 또 제약주는 역의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주가 과대납폭이 나왔을 때 또 이제 대북주가 올라갔었고요. 대북주가 내려갈 때든 제약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제약주가 내려가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어떻습니까? 대북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약주가 올라가는 시기도 길게 나왔듯이 지금 또 대북주가 나올 수 있는 시기도 일정 구간에서 또 반짝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바로 폼페이오 실무회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당연히 놓칠 수 없겠죠? 그래서 역시나 대북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지금 눌림 구간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오고 있냐. 대북주들이 파트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항암이라든지 뭐 치매 관련주라든지 신약 개발, 뭐 미 FDA 승인 이슈 이런 것처럼 나뉘어져 있듯이 대북주 같은 경우에도 철도, 가스관, 개성공단, 뭐 DMZ 등등등 되게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한 이슈로 철도와 가스관 관련주들이 올라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난티와 같은 이제 대북 금강산 리조트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인디에프 같은 개성공단 관련주가 올라갔었고요. 또 제가 뭐 계속 그 리뷰를 해드리기도 했었지만 아시아 종묘 같은 이런 농업 관련주들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북주들 중에서 순환매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도로 돌았을 때 차기 순환매 섹터로 가장 유력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그 대북주의 누나의 말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히든스타 시즌2에 그리고 3의 대북주의 가을 남자. 네, 생각나는 종목이나 아니면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종목이 딱 있습니다. 이번에 그 철도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이 남북경협주들이 한 차례 조정이 나오면서 또 악재도 있었죠. 실제로 이 철도주들을 다시 찍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차트상으로 먼저 짚어드리자면 방금 전에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20주선에 지금 걸터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제가 이 단타장인 아니겠습니까?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급등이 나오는 전조 증상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20선이 중심선인데 이 중심선을 타고 올라가는 캔들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0주선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들이 전고점 부근에 가면 이제 한번 세게 쳐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기술적 분석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중심선하고 같이 타고 가는 종목들
실제로 전고점 부근에 가기 전에 한번 급등세가 나와준다는 거. 요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아직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 잡고 간다고 해도 뭐 타이트하게 잡고 가면 되니까 20주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자르면 되니까요. 실제로 제가 기업 분석을 좀 봤는데 이번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말에 무려 흑자 전환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에 흑자 전환이 연말에 예상되는 현대로템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께서는 현대로템이 아닐까 추측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에 정책 관련된 거다. 그럼 대북 관련된 정책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책의 수혜주였나요? 정책 관련주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대북주도 정책 관련주 아니야라고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전에 이제 지방선거 관련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라고 엮였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맥 관련주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대북 관련주로 넘어와서 이제 흐름들이 이제 급등 구간을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모엔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엔 정책 관련주로 엮였다가 지금 현재 이제 DMZ 쪽에서 이제 개발 관련 이슈 또 DMZ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모엔즈가 이런 대북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자연과 환경과 같은 종목도 역시나 이전에는 이제 정책 관련주였지만 역시나 이 남북 경협으로 조림 산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로 대북 관련주로 꼽히면서 주가 상승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정책 관련주였던 종목들이 다시금 이런 대북 남북 경협 사업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 보시면서 한번 추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데요. 저평가 매력에 또 실적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어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이지바이오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세워주세요. 네. 일단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붙어 있으니까 이거 제약바이오 뭐 바이오시밀러 이쪽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료 관련해 가지고 섹터가 나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공략하실 때 좀 계절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PER이 15배 이하입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먼저 기술적 분석 해드리고 기업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이지바이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차트가 보시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거든요. 뭐 바닥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이 고점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다시 뭐 재돌파도 보여주지 않은 움직임 계속해서 횡보세만 보여줬는데 지금 기업 분석을 잠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종목이냐? 자, 이지바이오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로 영업이익도 1,060억에서 1,210억, 약 20%가량 실제로 실적 컨센서스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가 좀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연말 컨센서스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순부터는 연속성 있게 이게 종목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연말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연말에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PER 13배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실적 컨센서스 높게 잡혀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 이거는 지금 공략하면은 기대감으로라도 일단은 수익 어느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바로 이제 일봉상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 드리겠는데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를 공략하셔도 뭐 지금 워낙 제자리고 바닥이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8,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보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짧게 잡아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뭐 단기적으로 증시가 지금 불안하니까 일단은 8,500원에서 익절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지금 바닥 구간 7,0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뭐 손절폭 너무 과감하게 잡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바닥이라 손절가 타이트하게 수익은 어떻게? 목표가는 높게 이렇게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7,000원, 목표가는 8,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이지바이오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요.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제 말을 잘 들으셨다면은 지금 시장이 좀 깨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구간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로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말을 잘 듣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손절로 계좌가 시퍼렇게 멍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지금 현재 시장 이슈 들어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남북경협주라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에 바로 이 종목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장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히든 종목으로 마지막 남은 이제 종목 그 기간 동안에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시고 손실 복구하셔서 다음 장까지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또 이제 넘어오는 방법은 또 앵커님이 설명을 잘 해주실 거지만 9시 방송입니다. 이 방송 끝나고 9시 방송에 온라인 방송 넘어오시면은 제가 TV 방송 지금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적인 부분들도 잘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찝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10월장 전략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방송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10월장 전략까지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개된 히든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힌트 드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 개선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렇게만 이제 옥석 가리게 하신다면 뭐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힌트 드린 부분들을 집중해서 한번 이 장 전략으로 짜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제약주와 대북주는 역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트렌드 매매를 하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 짧게 단기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장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세 황금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10월장 첫 주 잘 준비하셔야지 10월장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9시 방송 넘어오시면은 이 10월장 대응 전략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온라인 방송 넘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 잘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10월 주도 섹터 땡땡만 잡으면 된다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